어, 이번에는 그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문제가 돼서 그 임플란트 기존의 픽스처를 제거하고 새로 임플란트를 심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 여기서 보면 그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제거한 상태인데 그 어버트먼트가 너무 뚱뚱하죠. 그 어버트먼트가 너무 뚱뚱하고 짧을 때, 그러니까 픽스처 탑에서 크라운 마진까지의 길이가 짧고 그 어버트먼트가 그 엉덩이로 이제 잇몸을 그 누르고 있는 그런 양상일 때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잘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가장 쉬운 해결책은 그 빼고 새로 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라그, 바이오필름이 엄청나게 묻어 있고요. 이게 굉장히 불편했겠죠? 16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크류홀을 뚫어서 어버트먼트를 제거하고 지금도 보면은 그 상당한 수준의 바이오필름이 끼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픽스처의 방향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서 그 트래핀을 그 제대로 쓰기가 힘들어요. 그 아주 깊게까지 트래핀을 쓸 수가 없어서 그 조금 해보다가 역시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그 라운드버 4분의 1 라운드버가 직경이 0.5mm거든요. 그 라운드버 끝을 사용해서 픽스처와 뼈 사이를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피드로 그 4분의 1 라운드버 그 롱쉔크죠. 롱쉔크 4분의 1 라운드버가 일반적인 롱쉔크 버보다도 한 3mm 정도가 길어요. 그래서 그리고 끝에만 삭제를 하기 때문에 삭제되는 곳에 텍타일을 느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삥 둘러서 그 버가 접근 가능한 곳에 뼈와 픽스처를 분리하는 거죠. 픽스처 주위의 뼈를 이렇게 갈아내는 거죠. 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 껍질 이렇게 벗겨내듯이 그 픽스처의 껍질에 붙어 있는 그, 그 뼈를 분리를 해내죠.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리고 루트 피커나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꺼덕꺼덕 거릴 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픽스처와 뼈 사이에 나머지 그 결합 부위를 깨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슬슬 움직여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그 좀 필요하면은 말렛 같은 걸로 스트레이트 루트 피커를 꽂고, 물론 그 꽂는 공간이 그, 그 4분의 1 라운드버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뼈와 픽스처 사이가 분리가 되고 그 좀 그 날카로운 스트레이트 루트 피커가 들어가서 꽂힐 만한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 상태에서 말렛을 몇 번 두드리니까 그 파절이 됐죠. 뼈와 그 나머지 알베올라 본과 픽스처 사이가 이제 파절이 돼서 슬슬 분리가 되죠. 일반 발치랑은 다르죠. 일반 발치는 그 PDL 스페이스의 리가먼트를 끊어서 빼는 건데, 이런 경우는 치아가 아니라 그 치조골을 프랙처 시켜서 그 픽스처를 분리하는 거죠. 지금 일반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서서히 인접치에 그 외상을 주지 않도록 그 조심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인접치에 묻어 있는 그 치석과 바이오필름의 정도도 상당하죠. 그래서 거의 플랩을 한다는 느낌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피커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제 픽스처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픽스처 제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냥 저렇게 생긴 치아에 난발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구치 포색으로 이제 나머지 이렇게 슬슬 흔들어서 그 일반 발치랑 느낌이 비슷하죠, 이제는. 그래서 그 떼어냅니다. 예, 이렇게 그 이 보면은 그 이런 거 제거하면 그 상당히 그 시원하죠. 일종의 쾌감이 느껴져서 저는 픽스처 제거하는 거 되게 즐기고요. 어버트먼트가 또 파절된 어버트먼트를 제거하는 거, 또 그 부러져서 끄트머리가 남아있는 그 스크류를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치과 진료가 좀 그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아이템 만나면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이렇구나. 내가 트래핀으로 이렇게 하고 그 4분의 1 라운드 보로 이렇게 점이듯이 이렇게 알베올라 본을 그 미세하게 분리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떼어낸 거죠. 일단 제거를 했는데 운 좋게도 상악동 그 저가 보이죠? 저 멤브레인도 보이고. 근데 일단은 인접치의 치석과 바이오필름이 엄청나서 그 깨끗하게 데브리망하고, 지금 이 물은 또 그 살균수라서 그 염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소독이 잘 되거든요. 지금 아, 일반적인 우리가 수술용 살라인이 무균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수술용 살라인에 세균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봐서 아는데, 그래서 이게 그 수술할 때 살라인을 쓸 때도 그게 무조건 무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사실과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 상악동 막이 있고 이렇게 그 소켓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바로 심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치리머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뭐 오스테오톰이나 뭐 카스 그 취향에 맞는 거 쓰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즘 뭐 수압 거상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가 써봐서 그 멤브레인을 그, 찢을 확률을 최소로 하고 상악동절을 조금 이렇게 우두두둑 하면서 이제 위로 올릴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해치리머로 슬슬 돌려보는 거죠. 픽스처 식립하는 그 느린 속도로다가 이렇게 맷돌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돌릴 때 서서히 앞으로 진행이 돼야 정상이지, 그냥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제자리에서 돌아간다 싶으면 오스테오톰으로 부수거나 아니면 뭐 그 다른 방법을 쓰거나 뭐 이래야겠죠. 지금 이제 다 해서 웬만큼 되겠다 싶어서 그 픽스처를 마운트에 체결해서 이렇게 넣고 있죠. 지금 이 헥스 드라이버의 헥스 부위의 밑에가 한 5mm 정도 될 거예요. 그 픽스처 탑에서 여기까지가. 그리고 픽스처 탑에서 여기까지가 아마 그 7mm? 한 6에서 7m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슬슬 이렇게 넣어가면서 그 수술할 때는 이렇게 마운트가 있는 게 그 어버트먼트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기 쉽기 때문에 그 노마운트로 심는 것보다 마운트를 체결해서 심는 게 그 좀 더 쉽죠. 오히려 쉽죠. 그래서 지금 픽스처가 그 원래는 굉장히 얕고 그 얕은 픽스처를 또 억지로 심으려다 보니까 그 방향이 많이 틀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설사 잘못 심겨진다 하더라도, 약간 마음에 들지 않게 심겨진다 하더라도 그 깊게 심으면 그 이렇게
트랜스징지발 포션에서 그 보철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깊게 심는 거죠. 픽스처 탑에서 징지발 크레스트까지 요즘은 한 4에서 5mm 정도를 많이들 심으시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해서 이제 6mm, 한 5에서 7mm 정도, 평균 6mm 정도 그렇게 해서 심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픽스처를 심을 때 그 좀 짧은 픽스처를 심는 게 오히려 그 이득이 많을 때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긴 픽스처를 억지로 심으려면 얕게 심기고 그 식립 방향이 그 이상해지는 경우가 꽤 있죠. 근데 짧은 픽스처를 심는다 생각하면 방향을 자기가 이렇게 방향에서 일단 자유로워지고 깊게 심기에 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브레나막이나 ITI 타입이 시장에서 그 많이 줄어들고 아스트라 타입이 메인이 된 이유는 수술을 어느 정도 수술이 쉽고 그리고 일단 심어 놓으면 나중에 보철을 할 때 트랜스징지발 포션을 술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술과 보철이 쉽다는 게 현실적인 이유죠. 아스트라 타입이 그 메인이 된 그것의 현실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악동을 올리고 이 정도에서 이제 이 정도면 보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완벽하진 않을지 몰라도. 그래서 조금 더 뭐 넣을 수도 있고요. 예. 여기서 근데 상악동에서 뼈가 부족할 때는 그 아주 그 0.2mm, 0.1mm 차이로다가 그, 그 사이너스에 텍스처가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발치즉시에서 가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수습하려고 그, 그 환자 이 픽스처가 계속 그 뒤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 상악동 저 밑에 심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력을 이용해서 환자는 그 직립해서 앉아 있고 술자는 거의 스파이더맨처럼 거꾸로 접근해서 그 상악동 저로 이렇게 그 액세스를 만들어서 뭐 라운드버 같은 걸로 액세스를 일부러 눈물겹게 만들어서 픽스처를 제거를 해보면 그, 그, 음, 정말 그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상합동에서는 항상 그 잔존골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지금 초기 고정이 좋다 하더라도 그 초기 고정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악동에 빠진 픽스처 아주 가끔씩 경험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빼는 그 동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싶기는 한데 찍어보고 싶긴 하지만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픽스처는 넌 헥스의 4.3 직경 4.3mm 픽스처죠. 그래서 헥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헥스로 인해서 픽스처의 위크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 코니컬 커넥션의 면적과 견고함도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그 약간 심을 때 조금 번거롭더라도 너넥스 픽스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